또 보시죠. 오늘 이 사과까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어디까지 했지? 64페이지에 나오는 그 생각사 여기 변리사 여기까지 했죠? 네. 변리사 그다음에 원관념 보조관념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건데 원관념 보조관념 이 펜이 이게 저기 어디 또 없나? 이걸 좀 몇 개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관념 보조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C에서 원관념 보조관념이 뭔지 혹시 잘 아세요? 뭐냐면 여러분 그 김광균의 외인촌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번 써보세요. 분수처럼 붙어지는 푸른 용서. 이거 강의에는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주세요. 종소리가 원관념이에요? 분수가 원관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뭐가 원관념이에요? 종소리가 원관념이지. 네. 그럼 기독교 믿으신 분 있죠? 종소리 요즘은 시골에만 종소리가 치지만 근데 이걸 분수라고 했잖아. 이게 보조관념인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 이게 종소리는 청각이고 분수는 보이는 거니까 시각이죠. 네. 그러면 이게 시각의 청각화예요? 청각의 시각화예요?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뭐예요? 청각의 시각화. 똑똑하시네. 청각의 시각화. 왜? 종소리라는 게 원관념인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분수라고 했죠.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에요. 청각의 시각화. 자, 서정주의 시 중에 뭐 붉은 울음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 울음. 그러니까 이 방송대 공부하시면 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시를 막 쓰다가 방송대 들어오셨어. 시를 못 써. 4년 동안. 왜냐면 나는 그냥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막 시를 썼는데 막 국역화되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또 거치잖아요. 그럼 시가 훨씬 더 깊어져요. 제가 장담하는 거. 여러분 4년 후에 여러분 그 4년 전에 방송대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 방송대 들어오기 전과 후로 바꿀 수 있어요. 화장만 비포 애프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붉은 울음이라고 하면 울음이라는 건 뭐죠? 청각이고 붉은이 뭐죠? 시각. 그럼 또 내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일까요? 청각의 시각화일까요? 똑똑하시네. 청각의 시각화가 맞죠.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붉은이라는 울음이죠. 울음이 청각이잖아요. 이 울음을 붉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청각의 시각화인 거예요. 원관념, 보조관념.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쓸 때 뭐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 공감각 다 나올 건데 그렇게 하면 밤 12시까지 해야 돼.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원관념, 보조관념이 중요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꺼릴 기자 아까 설명드렸는데 자, 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 깊이, 투기, 금기요. 한자 읽을 수 있겠죠? 투기, 금기. 질투하는 거 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65조 성품 성자예요. 마음의 본성, 중의성, 허구성, 유사성. 요 정도는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국인인데 이걸 못 읽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셔야 돼요. 읽을 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쪼꼬파이 정자 나왔죠? 그래서 마음심의 소리를 담당하는 풀을 청을 붙여가지고 타곤 성질. 그래서 정서, 정보, 그 다음 뭐죠? 서정, 정서, 정보, 서정. 서정시 할 때 서정 있죠? 마음을 노래하는 거. 자, 손숫자의 각골문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손숫자를 보면 꽃이 이렇게 피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이제 상형화했는데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나온 것 같은 손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그다음에 고수. 그리고 고수가 뭔지 알죠? 북치는 사람, 얼씨구 이렇게. 그다음에 수불석권. 그러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 손숫자, 이 석자가 놓을 석자, 놓는다 채권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손바닥 장자에 밑에 손바닥. 그래서 우리가 장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손바닥 바람이 장풍이에요. 장풍. 그래서
손바닥인데 밑에 나오죠. 관장, 장락원, 그다음에 고장, 난명, 고장, 난명. 그리고 고장, 난명이란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고장, 난명. 몰라요? 외로운 손바닥은 울지 않는다. 못 적으셨나요? 제가 빨리 했나? 뭐 적으셨어요? 관장, 그 다음에 장락원, 고장, 난명이라고 그래요. 고장, 난명. 고장, 난명. 못 적으셨으면 제가 영상에 또 이제 올릴 거니까 그때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로운 손바닥은 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 하나 이렇게 쳐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게 고장 난명이에요. 영어로 이 고장 난명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데 it takes two, 둘이 필요해. to tango. 탱고 춤 필요해. 영어에서 이렇게 씁니다. 혼자서 못 추죠? 탱고 춤을. it takes two to tango라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막 영어로 쓰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콩글리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지. 김치국도 떡줄 사람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도 마신다. 영어로 했더니 don't drink your 김치국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eaten. 병아리들이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 숫자 세지 마라. 이해가요? 그게 떡줄 사람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도 마신다. 하여튼 고장 난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선거, 과학, 열거. 이 정도 읽을 수 있죠? 선거, 과학, 그다음 뭐라고요? 과거, 죄송합니다. 과거. 선거, 과거, 열거, 그렇죠. 과학이 아니죠. 들거자니까. 과거시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자에 거자. 그 다음에 이제 가리킬 지자를 보면 가리킬 지자가 이제 가리키는 건 손숫자와 맛있을 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맛있다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자 보니까 지시, 그다음 뭐야? 지표, 그다음 뭡니까? 이게 뭐죠? 록, 위말. 이 록자가 사슴 록자예요. 사슴 있죠? 사슴을 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록이말. 되게 유명한 고사성어잖아요. 중국에 이제 어떤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왕이 이거는 말이다라고 했어. 근데 말이다라는 말을 아닙니다라고 하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을 접자를 보면 뭡니까? 접사죠. 그 다음에 접속이죠. 그 다음에 인접성이에요. 인접한단 말 들어봤죠? 인접.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 그래서 신중, 중의성, 애지중지.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다 이런 말 쓰죠. 금지오격. 들어보셨어요? 금지오격. 애지중지. 그다음에 시종자죠. 그래서 파종, 그다음에 종족, 그다음에 종차. 시종자의 차이차자, 종차. 여기 벼화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는 나무야. 근데 읽으면 고개를 푹 숙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벼화자. 한자가 되게 재밌다니까. 읽을수록 고개를 숙여. 근데 이 빼어날 숫자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을 날카로운 이렇게 생긴 꽃챙이 같은 칼로 너무나 이게 좋으니까 베는 모양. 그게 빼어날 숫자.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를 보면 움직이는 거니까 동사, 그 다음에 능동, 피동, 감동, 그 다음 뭐죠? 노동요. 노동요가 뭔지 알죠? 네. 이게 뭔가 할 때 부르는 노래, 움직일 때 부르는 노래.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빈자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빈대떡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69쪽. 다른 건 다 건너뛰겠습니다. 69쪽의 마지막 단락 있죠. 또 그 후에 찾았어요? 네. 거기서 또 끝까지 여기만 보겠습니다. 방송이 여기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 후에 여거 유해에서 보면 빙자라고 읽어요. 또 내려와서 근일에 가까운 날에 발간된 책이죠. 네, 지석영의 지석이 저의 저는 지을 저자죠. 뭡니까? 자전 서교죠. 여기에 보면 이 저를 이렇게 이제 읽는다는 거예요. 그 미상, 음을 안일미자의 자세한 상자거든요. 자세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빈대떡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빙저가 있고 빙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빈자떡이 있다는 거예요. 빈자떡. 빈자가 뭔지 알죠?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 빈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뭐 양복 입은 신사가 있잖아, 노래 있잖아요. 빙저라는 거는 얇게 이렇게 펴놓은 그런 그 떡 같은 걸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대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빈대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런 두 가지 의미 정도 이해하시고 70페이지부터 72쪽까지 하고 73쪽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4에서 75하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까지 딱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70쪽. 뭐죠? 여러분 백미란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조순 뭡니까? 부총리께서 뭡니까? 눈썹이 하얗죠? 네. 그 경제학자 유명한 분 있었어요. 이게 백미예요, 백미.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말이에요. 흰 눈썹. 백미란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요. 관영어 백이 중심이 돼서 눈썹 밑자예요, 이게.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청풍, 맑은 바람이고 거인, 큰 사람. 그 다음에 이게 폐의, 해질 폐자예요. 이 폐자입니다. 하이 폐자가 아니라 해질 폐자. 해질옷, 폐의. 그 다음에 대승, 이게 크게 이기다 옆에다가 써주세요. 이게 크게 이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큰 승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됩니다. 뭔지 알겠죠? 한자는 그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요. 동사로도 쓰여요. 자, 그 다음에 부사와 대가 중심을 이루는데 자,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한자. 와전. 와자가 그릇 될 와자거든요. 잘못 전했다. 그 다음에 질주. 빠를 질자예요. 빠를 질자. 질주 있죠? 질주만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자동차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갤로퍼 들어보셨어요? 네. 이 갤로퍼가 뜻이 뭐예요? 질주마. 빨리 달리는 말. 갤로퍼가 질주마라는 뜻이에요. 질주마. 갤로퍼를 끌면 질주마를 온다는 거예요. 갤로퍼. 됐죠? 와전이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나? 말 타면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그 말 들어보셨어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우리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경마 있잖아요, 경마. 네. 근데 이게 와전된 거 아세요?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가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다가 해라 모르겠다 경마라고 하죠. 무슨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견마라는 것은 이게 끌견자의 말맞자예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게 좋아요. 기사 딱 두고 뒤에 누워서 신문 읽는 게 좋아요. 응? 기사 두고 신문 이게 견마라니까. 내 말을 요 네쿠스가 말이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네쿠스 자동차. 내 말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 견마인데 이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아 경마인가 보다. 말 타면 그게 아니라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 나중에 슬슬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뭐죠? 기성, 이미 이루어진다. 이미 기자예요. 이미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위급 존망 지추. 그 한자 읽을 줄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이 글자예요. 여러분 이게 가을 축자인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가을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건 가을이 아니에요. 이 한자 이 축자가요. 때 시자로 읽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가을 해석봐요. 2번 때예요. 때. 그러니까 가을 추인데 요게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추로도 읽는다고. 뭔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꼭 가을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급 존망지추가 뭔지 알겠죠? 위급 존망지추가 뭐겠어요? 위급하고 존재하고 망하느냐 죽느냐의
시기, 때라는 것 때. 그러니까 이때 이 추가 때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있죠? 햄릿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귐, 조족지열, 세 발의 피, 조족지열. 그다음에 천소강복. 자, 읽어보세요. 천소강복. 소라는 것은요, 뭐뭐하는 바라고 쓰세요. 강은 내릴 강자에 하늘이 내린 바에 복. 직역하면 써보세요. 그 옆에서 써요. 하늘 내린 복 옆에다가 하늘이 내린 바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린 다음에 바의 이거 가로를 묶어봐요. 바의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내린 복이 뭐예요? 천소강복이고 하늘 내린 복.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도이패. 이 펴이자예요. 펴이. 패할 때 패가 파이 아니에요? 펴이. 중간에서 그만두는 거. 중도이패. 중간에서 그만두는 거. 여러분 이제 방송 때 이렇게 공부를 1학년부터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라톤이 뭡니까? 마라톤 42.195km잖아요. 처음에는 막 같이 막 뛰어. 하다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요. 정말 공부하다 보면. 아, 이 산이 아닌 개비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중도 입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읽으면 객희 이소. 객희 기쁠 희자예요. 객 손님 객. 기쁠 희 이. 그리고 소 웃을 수. 손님이 기쁘게 웃는 거. 객희 이소. 객희 이소. 됐나요? 네.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뭐냐면 생이 지지자 상야. 이거 한자 그냥 말로 해도 되겠죠? 네. 그다음 뭐예요? 하기 지지자 차야. 하기 지지자 차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논어에서. 뭐냐? 태어나면서 생이 그러면서 지 아는 거예요. 지는 뭐냐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는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인데 이걸 해석을 여기서 뭐로 번역했어요? 태어나면서 다음에 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에요. 태어나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상이야. 상등의 자질이고 학이 지지자 배우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보다 낮은 등급의 자질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도리를 알아. 그러면 정말 1등품이라는 거 1등이에요. 근데 배우고 나서 아는 사람은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적벽부에 나온 소동파에 백로, 횡강, 수광, 접천. 자, 쓸 수 있겠어요? 백로, 의미 백로, 가로지를 횡자예요. 횡, 강, 수광, 접천. 접은 접할 접자예요. 이슬은 강을 가로지르고 물빛은 하늘에 맞닿는 이 접할 접자니까. 해석돼요? 백로니까 흰 이슬 아닙니까? 맞죠? 네. 횡은 가로질러 강을, 물은 물빛은 하늘에 맞닿는데 이 적벽부는 소동파의 작품인데 이 소동파의 이 적벽부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소동파가 이제 유배를 가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거는 알아두시고 다른 건 몰라요. 우화등선이란 말이야. 이거 여러분 꼭 알아요. 우화등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기두자, 개루아자, 오를 등자, 산산자인데 소동파가 유배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유배를 간 곳에 그 고향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냐 이 어깨에 깃을 달고 흰선이 되어서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화등선이다. 우화등선. 멋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유배를 갔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배 간 게 아니다. 뭐냐?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근데 글자 한자를 잘못 읽어. 님이라는 글자에 점원을 지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자 한자 잘못 읽어가지고 그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 사람 참 멋지지 않아요? 유배 왔다는 게 아니야. 난 유배 온 게 아니라 원래 하늘나라 신선이었어. 네, 그렇죠. 합리화를 기가 여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신선이라고 뭐냐? 임금 옆에 있는 신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옛날 사람 표현이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강이라고 그래. 적강. 신선 적자 내릴 강자. 나는 신선인데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적강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말이에요. 적강. 자, 이런 이야기 수능판 적도록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방송에서 안 나왔으니 넘어갈게요.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72쪽에 가면 송강 여기 첫 번째 것만 할게요. 여기는 송강 관동별곡 전후 72쪽이 첫째 줄이에요. 전후 미인곡 동방지 이소. 그럼 다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송강 관동별곡 전후 미인곡 곤대자에 나이 할 때 동지 이소.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3인곡 송미인곡은 우리나라 동방의 이소다. 그럼 이소라는 게 뭐냐면요, 이소 한자 되게 어려워요. 이자는 떠날 이자고요, 이 소자는 나그네 소자예요. 나그네 소자. 근데 여기서 이 소자를 나그네로 읽는 게 아니라 만날 소자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소가 뭐예요? 그러면 이소가 뭐예요? 떠남과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패자 정리 거자 필반.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나오죠? 강의하려면 이게 막 줄줄 외워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송강정철 관동별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겼을 때 인물조차 생겼다. 이렇게 임을 따라서 내가 생겨났어. 여자보다 훨씬 더 잘 써요. 송강정철의 이 관동별곡을 보면. 근데 연지분이 있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받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자가 썼는데.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받을 것인가. 이 관동별곡의 3인곡, 관동별곡 말고 3인곡이 그렇고, 이제 3인곡의 속편이 송미인곡이거든요. 송미인곡은 뭐냐면 감녀하고 이제 을려가 나와요. 감녀와 을려가 나오는데, 감녀는 임금이 나를 유배를 보냈어. 그래도 임금을 고마워해. 이해가시죠? 사랑해. 나를 보냈어.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다. 진짜 사랑을 해. 근데 을려는 나를 보냈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송민곡에서 끝부분만 이야기하면 대화인데, 내가 이미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미 있는 곳에 막 햇볕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감녀가. 을려가 햇빛은 무슨 햇빛이야. 거기 가가지고 그냥 3일 동안 폭풍이나 팍팍 불게 해버려라. 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감녀와 을려가 아니에요. 뭘까요? 정철의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 나를 왜 유배 보냈어? 유배 보냈어도 나는 임금을 고마워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근데 속으로 어때? 또 한편으로 왜 나 같은 인재를 이렇게 보냈지? 이렇게 하는 정철의 두 마음을 이것 이야기하면 끝도 없네. 오늘 다 못 끝내겠는데. 그러니까 정철이 보세요. 한 인간의 두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뭘로? 이 송미인곡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남자들이 여러분 여자들보다 더 잘 쓴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자의 마음은 더 잘하라고. 그 표현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 자, 74쪽에 이건 내 건너뛴다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73쪽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이 한자들이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준이 아니야. 제가 볼 때 이 한자들 넘어갈게요. 그냥 읽어. 자, 그 다음에 74쪽. 자, 이것도 한자만 빨리빨리 볼게요.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맞죠? 네. 익힐 온자예요. 온고지신.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그냥 음만 읽어서 이거 뜻까지 다 읽으면 어느 세월이니까.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이때 장자는 길장자가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가르치면 성장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교학상장을 영어로 쓰시오. 뭐라고 할까요? Teaching is learning. 이게 교학상장이에요. 말도 안 돼. 가르치는 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막 뭔가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이 가르치니까 막 저절로 그냥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Teaching is learning. 됐죠? 그 다음 또 뭡니까? 형설지공. 반딧불 형자, 눈설자, 공공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중국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또 한 사람은 밤이 돼도 눈 옆에는 흰색이죠.
요즘에 뭐 스탠드 등불 비춰서도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반딧불까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뭡니까? 반부 논어예요. 반부 논어. 반부, 그러니까 뭐예요? 논어의 반권의 논어죠. 맞나요?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반권의 논어.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조보가 논어를 즐겼는데 반으로 태조를 도와 나라를 세우고 반으로 태종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뤘다. 그 다음에 5번이 절차탕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절차탕마. 한자는 못 써도 절차탕마란 말 쓰지 않나 한국인이라면? 들어보셨죠? 그래서 75쪽 둘째 줄.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간 것처럼 이 밑줄 쫙 쳐봐요. 뼈나 둘째 줄에 뼈나 상아를 갈라 줄로 친 거. 이게 절차예요. 절차로 쓰세요. 절차로 쓰라고요. 옥이나 돌을 쪼아 모래로 만든 닦은 것처럼 이게 탁마예요. 탁마. 자, 이걸 절차 탁마예요. 막 갈고 닦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취월장. 일취월장. 그러면 실력이 팍팍팍 들어. 뭐라고 그래요? 일취월장이라고 그래요.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이런 거예요. 다산지석. 다른 산의 돌. 다산지석. 그러니까 다른 산의 돌도 옥을 만들만 하다.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산의 돌도 옥 알죠? 옥을 만들만 하다. 타산지석 가히 공옥에서 나온 말이고요. 곡학아세. 곡학아세. 써보세요. 곡학아세. 이게 뭐예요?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곡학아세. 다 쓰셨나요? 네. 아니, 지금 못 쓰신 분은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76쪽을 보면 여기 이제 두 페이지만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1번부터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세요. 자, 기표. 그 다음에 완고거. 그 다음에 형설지공. 반딧불 형자라고 했잖아요. 형설지공. 그 다음에 함축. 그 다음에 기호화. 그 다음에 모순성. 정보. 절차 탁마. 접속. 내포. 여러분 그 모순이란 말이 이게 창 모자의 방패 숫자인 거 아세요? 6번에 모순할 때 모자가 창 모자의 방패 숫자인데 뭐냐면 옛날에 초나라가 있어요. 초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창과 방패를 상품이나 팔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창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방패도 다 찌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뭐라고 그래요? 이 방패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이 돼요? 이 창은 방패를 다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이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당신의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뚫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맞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무슨 11번부터 15번은 여러분이 그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보라? 앞에 보라고 했잖아요. 자, 쭉 넘겨보세요.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맞죠? 60페이지. 그래서 11번 여러 관념 속의 공통된 요소를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관념 뭐예요? 꼭 찾아봐요. 몇 번에 나와요? 6번에 나오네? 6번 나오지 않아요? 개념.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한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쓰세요. 아니 뭐 제가 쓴다는 거 안 말리는데 그렇게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어들의 표현 집합. 의미죠. 네. 저 의미장이죠, 의미장.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걸 찾아서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16, 18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19, 22 학업이 날이 갈수록 진보한다. 일취월장.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 쓰세요.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지석을 닦는 계기로 사용한다. 타산 지석.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성장한다. 교학 상장. 옛 것을 기고 새 것을 안다. 온고지신. 온고지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부터 이제 24, 25가 나는데 이게 뭡니까? 24번만 이건 할게요.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생이 지지자 상야, 학이 지지자 차야. 학이 지지자 차야. 이게 뭐라고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 이 지는 그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한다?
도리를 의미한다. 도리. 태어나면서부터 도리를 아는 사람은 상이야. 짱이고 학이 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은 두 번째다. 배워서 아는 사람은 두 번째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최고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두 번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뭐 나중에 이게 기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아마 기출 문제가 나중에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작년인가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와서 기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그때 그 기출 문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 책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 의미 맥락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방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방송대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방송도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방송대 그 강의는 좀 지루하다 싶으면 한 1.4배속 정도 들으시면 돼요. 1.4배속 정도로 들으셔도 되고요. 제 강의도 이렇게 들으시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줌 수업 있으니까 제가 좀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5, 6, 7강 정도는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챕터씩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의를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내용은 많은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할 말은 많고 내용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막 제가 다양한 이야기가 재밌지 않나 이런 거 무아등선도 배우셨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알아요. 제 지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줌 수업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5장부터 한 7장 정도까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